자, 카오스 온라인 스페셜 매치 한일 대항전 결승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성연합 진영이 카온경찰팀이고요, 불사곤단 진영이 로망팀입니다. 자, 올픽룰로 진행되고 액트2 맵으로 진행되는 카오스 온라인 스페셜 매치 한일 대항전 마지막 결승전 무대를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뭐 픽 상황이 중요한데 이제는 뭐 한국 메타예요. 한국팀 메타이기 때문에 자, 어떤 픽으로, 어떤 밴으로 시작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온경찰팀이 굉장히 껄끄럽게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상대방을 괴롭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밴카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니피를 밴을 했어요. 니피를 밴을 했다는 거는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니피라는 영웅이 파일럿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투력이 아주 많이 나뉘기 때문에 진짜 니피를 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니피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만큼 잉여가 없는데, 이제 바보가 없는데, 굉장히 숙련이 잘 되신 분이 잡으면 일당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피를 밴한 모습이고, 자, 세티어와 셀베리아를 막는다. 로망이 지금까지 세티어와 셀베리아를 거의 계속 자주 썼거든요, 오늘 이제 치러진 대회에서. 근데 셀베리아와 세티어를 막았단 말이에요. 어떤 픽으로 다가올지, 또 어떤 걸 준비했을지 보겠습니다. 자, 레이나와 디지를 막았어요. 레이나와 디지를 막았다는 거는 카온경찰의 주 색깔을 막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단은 뭐 티리아, 그렇죠, 티리아가 남았습니다. 티리아가 남았기 때문에 티리아 카드를 쓰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좋은 카드 중에 하나예요. 마르쿠스라던가 이런 영웅들은 상대방보다 먼저 자리를 잡거나, 그리고 약간 각을 잡으면서 싸우는 영웅인데 그 동선 자체를 미리 파악한다면 마르쿠스 굉장히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브로드 SD! 프로드 SD가 나왔습니다. 이거 눈썹이나 어떤 그 인상을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데요? 자, 오블리까지 다시 일단 올려놓고요. 자, 이거 프로드 SD는 정말 괜찮은데요? 이거는 정말 괜찮네요. 카자드랑 비교하면 굉장히 인상 깊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합을 보시면 오블리, 카자드, 마르쿠스 뭔가 연계가 되고 확실히 시너지가 있고 운영상에 빈틈이 없는 그런 픽을 일단은 꼽았습니다. 저 라데스 아닌가요? 저 루시퍼. 그럼 라데스 일러스트가 자, 가토가차를 올려놓고 지금 하나의 픽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사실 자이로스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 멀머던, 그렇죠, 멀머던이 지금 좋습니다. 마르쿠스한테 확실히 카운터죠. 그리고 이제 오블리 같은 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블리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도 멀머던이 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토가차와 멀머던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제가 이거는 알지 못하겠는데, 자, 샤라군요. 자, 마젠다 이후에 트리키까지 올려놓고 있고, 트리키의 선택 지금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나즈? 나즈를 일단 올려놓네요. 물론 장판 싸움에서, 그러니까 장판 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즈의 시너지가 굉장히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로망은 셀렉을 하나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즈가 나온다면 오히려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리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줄 것 같고요. 마지막 셀렉 어떤 픽이 일어날지. 자, 이게 사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장판이 많습니다. 장판이 많고 테러도 좋아요. 아, 악동이 지금은, 물론 악동이 지금 뭐, 그니까 자체적 능력이 나쁜 건 아닌데 악동이 활개를 칠 수가 그렇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오블리도 그렇고 마르쿠스가 게다가 있기 때문에, 마르쿠스나 뭐 트리키 같은 게 있으면 악동이 진짜 위치가 환상적이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부담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멜시드도 사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멜시드로 마르쿠스를 상대해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양상이 나올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오랜만에 또 올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픽에 있어서 같은 진영에 있던 영웅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게 오늘 좋은데요? 자, 파멜의 운석이 굉장히 히트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나즈를 꼭 못 맞추더라도 나즈와 오블리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맞춰줘야지 확실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스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마르쿠스 주변에 깔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토가차나 파멜의 운석이 좀 뒤쪽으로 겨냥이 되는 그런 식의 스킬 연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멜시드의 존재도 확실히 큽니다. 멜시드의 존재도, 이게 트리키가 사실 멜시드한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트리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봉쇄해버릴 수가 있고, 게다가 그 큐스킬이죠? 성난파도인가요? 성난파도를 쓰면 두 번 이제 공중으로 띄워줬을 때 트리키가 순간적으로 어떤 움직임에 봉쇄를 당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마르쿠스가 재앙의 위험을 써도 이제 얼리기가 되기 때문에 평타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카오스 온라인 스페셜 매치 한일 대항전 마지막 결승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성연합 진영입니다. 카옹요설팀이죠. 레드피쉬, 카자드, 콜롬비아, 나즈, 라이엇, 마르쿠스, 미아항주, 오블리, 김치맨, 트리키. 자, 불사공단 지역입니다. 로망팀이죠. 자, 프랙티스, 멀머던, 509V, 트리키, 가토가차, 공신우, 가토가차, 프로드, 치킨. 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파이어, 멜시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순간, 자, 일단은 포즈가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트리아가 혼자 라인을 서주고 있고요. 센터 쪽에 나즈가 섰는데, 나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즈가 라인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뭐 이제 나즈는 사실 라인에 있어서 나쁜 데가 없어요. 사실 소형 K이기도 하고 다운플레이에 따라서 그 어떤 운영적인 강함이 나뉘는 부분도 있어서, 게다가 이제 이 스킬 같은 경우가 라인 클리어도 좋고 막타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도 상관없는데, 사실 센터에 서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 영웅이 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라인 몹이 3마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가 전사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뒤쪽에 있는 서 있는 영웅들이 맞게 돼버려서 이거는 사실 견제를 하기에도 뭔가 부담이 되는 그런 영웅입니다. 자, 티리아가 위쪽에서 나무를 일단 파주면서 안전하게 라인을 먹어주고 있고요. 나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덕에서 내려오는 뭐 트리키가 신성이죠. 언덕에서 내려오는 뭐 가토가차라든가 그리고 파메르소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 나즈의 성장은 굉장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쪽에는 마르쿠스와 카자드. 마르쿠스가 다른 영웅은 몰라도 사실 뭐 카자드라는 영웅 자체가 굉장히 스킬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마르쿠스가 카자드와 함께 있으면 또 시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또 라인 구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안테 먹어주고요. 나즈가 사실 뭐 로동을 뽑아서 상대방을 견제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위쪽에서 멜시드 올라왔어요. 멜시드가 또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그런 게 있죠. 이게 사령이 없어져요. 오블리가 예전에 그 산마님이 그린 만화 중에도 그령이 없었네요. 착각했네요. 이제 어쨌거나 오블리가 사령을 굉장히 많이 뽑아놔도 멜시드 앞에서는 정말 다 경험치이고 돈이기 때문에 멜시드를 보는 순간 사령을 뽑는 거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멀머던 혼자서 라인을 먹어주고 있고요. 마르쿠스는 사실 좀 보호가 필요하죠. 혼자서는 뭐 체력도 많이 달 거고 라인 유지함에 있어서도 근접 영웅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카자드가 일단은 같이 서주는 모습이고요. 가토가차와 프로드가 지금 같이 크립 지역을 돌아주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플레이보다 일단 라인을 밀어놓고 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할 부분이지만 오히려 라인을 꾸준히 한 영웅이 먹고 나머지가 뭐 가토가차라든가 이런 영웅이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멜시드가 위쪽에 있어요. 이거를 라인 구도를 이렇게 바꾼 거는 멀머던이 라인 유지력이 강하고 자, 일단 다시 한번 경기가 중계가 되었습니다. 자, 정확한 상황이 전달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멜시드가 위쪽으로 올라온 거는 오블리가 있기 때문이죠. 트리아가 혼자서 라인을 쓰게 되면 오블리한테 이제 타워링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멜시드가 확실히 라인 먼저 영웅 상성에 있어서 확실히 라인 배치를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일본 측에서 뭔가 잠깐 정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카자드와 마르쿠스가 정말 환상적인 연계가 아닌 이상 멀머던과 트리아가 거의 좀 6레벨 근처에 왔을 때 아래쪽 타워링을 당하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요. 멜시드가 지금 위쪽으로 간 게 오블리의 견제도 좋지만 멜시드의 성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좋아서 지금은 라인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키도 사실 좀 애매한 게 오블리는 라인을 좀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레벨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트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키도 6레벨도 중요하지만 6레벨 이후에도 점점 더 강해지고 유틸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먹어주가 되겠고요. 나즈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부엉 마술 비둘기를 맵 전체에 뿌리는 영향도 있겠지만 멀머던 가토가차 이렇게 맵 전체를 활보하면서 맵 장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신성연합 쪽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양쪽에서 그러네요. 제가 이제 착각을 했었는데 한일전 매치인 줄 알고 이게 한국 대 한국 경기팀에서 이제 일본 팀의 선수가 요청한 게 아니라 한국팀 저희 팀에서 저희 팀이 아니죠 한국팀에서 일단은 PP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드립니다. 가토가차가 사실 6레벨을 좀 빨리 찍는 게 중요합니다.
가토가차가 6레벨 먼저 찍거나 아니면 멀머던이 먼저 찍거나 아니면 프로드가 먼저 6레벨이 되거나 했을 때 초반에 상대방을 노릴 수 있는 궁극기 자체가 여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바로 이득을 본다면 그 이후까지 정말 굴리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사군단 쪽에서는 6레벨을 먼저 찍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일단은 뭐 정지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오블리가 4호 쪽으로 이동을 했고 트리키가 라인을 먹어줍니다. 멀머던이 4호 쪽으로 이동했고 가토가차가 이제 오블리를 따라서 가는데 지금 판단이 좋습니다. 왜냐면 뭐 괜히 다른 영웅들 갔다가 사령에 이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 멜시도 왔어요. 자 이것도 성난 파도를 써주기 전에 포탈을 탑니다. 자 4호 타이밍에 오블리를 포탈 태운거 지금은 좋습니다. 가토가차라는 영웅도 오블리한테 굉장히 좀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블리가 사령예방을 쓴다고 해도 그 사령예방 베트수에게 스킬을 날려서 그 지점으로 또 상세를 시킬 수가 있어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초반에 오블리 포탈 태우는거 굉장히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타에서는 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프로드가 6레벨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나즈를 잡는 거거든요. 나즈를 잡는 건데 센터에 있다 보니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영웅들 많이 없고 해서 차라리 멀머던과 프로드를 이용해서 이거는 그냥 포탈 태우겠다. 지금은 공신웅의 판단이 좋은 게 뭐냐면 초반 상황이란 말이에요. 초반 상황에 저렇게 궁극기를 쿨하게 쓴다.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타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궁극기가 다시 한번 돌아요. 그때 그냥 다시 한타를 하면 되는 거고 초반 상황에는 저렇게 쓰는 게 더 이득입니다. 포탈 시간이 300초나 되고 5분이나 되기 때문에 한타 페이지 들어가서는 포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점을 이용해서 다음번에 킬을 내려고 하는 일단 모습입니다. 자 멜시드도 고전하고 있지만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상대편 위쪽에 있는 영웅들 묶어두는 효과도 있고 자 티리아가 6렙이고 멀머던이 6렙입니다 아래쪽에 타워링 시작했어요. 나즈가 약간은 뭔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강한 타이밍이 꼭 그렇게 엄청 강한 타이밍 뭐 템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그런 강한 타이밍을 좀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뭐 슬로우도 있고 뭐 이제 상대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이제 로동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대편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혼자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혼자서 타워링을 한다거나 뭐 혼자서 영웅을 노린다거나 이럴 때 유효타를 발생시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즈가 다른 영웅들과 비교했을 때 운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자 드리키 왔어요. 위쪽에 일단은 자 물어주고요. 이거는 포탈이죠. 데스웜을 쓴다고 해도 일단은 상대편 토르 심판도 있고 굉장히 장담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포탈 좋았습니다. 자, 가토가차가 일단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반대편 나즈도 그렇고 뭐 카자드도 DLT를 썼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타워를 두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뒤치기를 당할 수가 있는 면모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단 타워링을 하진 않습니다. 파메르 속도 보이고 돼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분배를 했습니다. 나즈도 7레벨 이후에는 혼자서 타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마르쿠스와 그 여타 영웅들이 잘 먹어주고 가토가차가 뺏었네요. 자 위쪽에 4명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타워링을
타워를 철거했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 동안 그쵸, 이렇게 멀머던이 센터를 노려주고, 그리고 이제 트리아가 아래쪽에서 성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 분배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거고, 지금 신성연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득을 뭐 이렇게 약간 분배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리키도 혼자서는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웅이고, 나즈도 마찬가지로 만났어요. 자, 만났어요. 이거 파메노적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동선을 잘 선택했죠. 파메노적이 있고, 게다가 마술 비둘기가 있기 때문에 파메노적에 대한 어떤 그 각을 보는 거는 좋아요. 만났어요. 자, 궁극기 쓰고 빠져나갑니다. 궁극기 타이밍 조금만 느리고, 그리고 안티 타이밍 조금만 느렸다면, 자, 일단 물어주고요. 트리키가 허무하게 전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트리키가 저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과감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가토가샤가 초반 상황에 궁극기로 포탈을 태워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난 포탈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안되면 그냥 포탈 타지라는 움직임을 못하는 거죠. 자, 맞나요? 가토가샤 사령의 방이 있어도 이거는, 자, 늪지습격 대수점 나오고요. 자, 바로 상승했어요. 오블린은 일단 피했지만 바로 뒤쪽에서 도로의 심판이 안 나오면 포탈. 카드를 일단은 굉장히 상대편 딜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려다가 나는 좀 허무하게 카드를 날렸습니다. 광대 카드를 날렸어요. 하지만 광대 카드를 날렸다고 해도 뭐 테러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프로드가 있고 멀머던이 있기 때문에 타워 철거나, 그리고 기회가 되면 론드림을 파괴시키는 데서 전혀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오블리를 한번 끊어내고 싶은데, 오블리가 초반 타이밍에 끊어내지 못하면, 자, 왔어요. 파메노석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만났어요. 일단은 얼음충도 맞고요. 파메노석이 써준다. 아, 뒤쪽에 맞췄어요. 하지만 가토가차! 이야, 없어졌어요. 토르가 있는 마르쿠스가 없어지고 카자드가 녹았기 때문에 이 다음 바로 가죠. 순간적으로 가토가차가 땅을 내리찍는 순간 두 영웅들이 땅 쪽으로 그냥 꺼진 듯한 느낌. 이거는 멀머던과 프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밀수가 있죠. 게다가 가토가차의 Q스킬도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타는 정말 잘 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리키가 그 무자비한 추격으로 파메르 운석을 피하려고 하고 이제 맞지 않았는데, 뒤쪽에 있는 영웅들, 토르가 있는 마르쿠스가 파메르 운석을 맞다 보니까 가토가차에게 마무리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나즈 이게 뭐, 그리고 애매한 게 사실 1대1 상황에서 나즈가 슬로우를 걸게 되면은 거의 이제 포탈을 태우거나 뭐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나즈가 뭐 멜시드와 같이 이제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거 또 빠져나갈 수 있나요? 포탈을 안 타고 빠져나갑니다. 사실 트리키가 어떤 도주나 추격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멜시드가 나즈와 1대1 라인을 쓰는 거 지금은 어떤 판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1대1 구도에서 나즈가 멜시드를 괴롭혀도 오히려 그냥 맞딜을 하면은 이기는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자, 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이걸, 야, 방금 상황에서 이거 트리아가 무적이 끝나서, 무적이 끝난 게 아니군요. 무적을 늦게 발동이 돼서, 이거 만났어요. 자, 이거 또 다시 한번 빠져나가죠. 토르의 심판과 자, 트리키! 오! 글쎄요. 포탈을, 우리의 망치 일단 빗나갔어요. 무자비한 추격으로 트리키 데스웜이 됩니다. 데스웜이! 사령의 방은 1초 사령의 방입니다. 사령의 방이 아니라 사령 역복입니다. 사령 역복이. 자, 장풍을 쏜다면 일단은 포탈. 사령의 방이 이게 체험판이에요. 야, 가토가치 궁극기 3초 남았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파메론 속도 10초인데 가토가치 궁극기 조심해야 돼요. 가토가치가 지금은, 자, 토르 앞쪽에서 멜시드가 모든 진영을 갈라놓습니다. 자, 한타 상황에서 물론 멀머던이 전사를 했어도 멀머던이 충분한 역할을 했고, 게다가 마르쿠스는 이게 이도 저도 아닌 토르 시판을 썼기 때문에 이 다음 상황에서 파메르 운석과 그리고
가토가차의 궁극기를 이용한 한타에서는 정말 한타를 대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티리아가 또 이런 점이 좋은거죠. 마술 비둘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뭐 어딘지는 다 알아요. 뀨잉이가 이게 다 보여주니까. 자, 멜시드 보세요. 오블링을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오블링가 사실 한국에서도 영원한 패배자로 이제 그렇게 불리잖아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영원한 패배자, 영패. 자, 멀머던의 데스엄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파멜의 운석과, 자, 파멜의 운석이 약간은 기습적으로 상대편 하나 끊어내는 움직임 보여주면 지금은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멜시드 이거 너무 잘 끄는데요. 지금 13분 되기 전에 지금 12레벨이에요 자, 트리키 만났어요. 트리키 포탈 없는데 저거 안 맞죠? 야, 넘어뜨리고 궁극기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 화염운석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야! 그래주고 일단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하지만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시간 끌립니다. 멜시드밖에 없는데 시간이 끌려요. 멜시드가 혼자 막을 수는 있습니다. 멜시드가 스턴 연계를 잘못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면 정말 이거는 시간 끌면서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멜시드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트리키를 끊겠다라는 생각. 트리키가 시간 잘 끌고 있죠. 정말. 자, 촉수에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일단은 트리아가 야, TNT까지 깔아주면서 이거는 트리키가 다 만들었는데요. 포탑 탔어요. 데스엄 있습니다. 자, 멜시 들어와요. 데스엄 왼쪽에 그렇죠. 야, 멀머던 넘어지고 카자드가 포탈이 없어요. 가즈 포탈 없어요. 가즈 포탈 없어요. 하지만 파멜의 운석으로 마르쿠스를 전사시킵니다. 자, 포탈 2명에 2명 전사시켰습니다. 굉장히 타이밍은 좋았는데 대처가 너무 좋았어요. 포탈도 거의 다 타버렸고, 이게 사실 밀었었더라면, 그러니까 파괴를 시켰었더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뭔가 지금 오블리의 사령의 방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 사령의 방을 위쪽에다 그냥 써버리면 어느정도 뒤쪽에 있는 영들은 다같이 우르르 들어가서 저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론드림까지 가져가네요. 트리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령의 방이 글쎄요, 포탈이 있는 프로드로 노려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자, 이것도 뀨잉이가 있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뀨잉이는 다 봐요. 뀨잉이가 왜 뀨잉인지 아시나요? 이름이 뀨잉이라서. 자, 뀨잉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리키가 저렇게 연막 안으로 들어와도 좀 의미가 없는 거고. 자, 토르! 이쪽에 프로드 포탈, 이거는 파괴시킬 수가 있나요? 일단 멀마다 포탈 없기 때문에 빠지는 판단. 자, 얼음 충돌 나갑니다. 15분 고림 타이밍에 오히려 가토가차가 잡혔기 때문에 크립을 모두 챙기진 못하고 나는 한쪽 진영만 챙기게 됩니다. 멀머다 아니죠. 멜시드가 위쪽에 슬랩 지역 하나 터치해주고요. 가토가차가 끊긴 건 굉장히 아쉽지만 멀머던도 잘 지금 판단을 잘해서 포탈이 없는 상황에 무리하지 않고, 이거 사실 굉장히 피가 많이 이제 달아있었거든요. 깎여 있었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빠지는 판단, 더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고 잘 빠졌습니다. 멜시드는 어떤 그 도트 딜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막 팍 들어오는 그런 딜이 아니라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아카샤같이 아니면 뭐 물리딜러가 있는 그런 영웅이 계속해서 진짜 고정적으로 딜을 엄청 많이 넣어준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 큰 멜시드 잡기 힘들거든요. 낮으로 그렇게 잘 잡는 멜시드가 낮한테 그렇게 잘 잡히는 영웅이 아니라서. 게다가 멜시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티리아도 있고 데스엄, 뭐 파멸의 우석, 가토가차의 궁극기도 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멜시드 하나 잡다가 그냥 5명 다 반상회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드 파멸의 운석이 있지만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자, 티리아도 천천히 성장 타이밍 가지고 있고요. 티리아가 또 성장을 잘한 게
티리아가 절규의 쌍검과 그리고 폭탄산을 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카드마수를 믿고서 충분히 딜 뽑고 순간적으로 폭딜 뽑고 후퇴하겠다. 나머지는 아군들한테 맡긴다. 충분하거든요. 장판 많고 마술 비둘기 있어서 정말 불리한 어떤 그 위치적으로는 불리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넘어뜨렸어요. 이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안티 위에 이게 만약에 스턴이 맞았더라면 사령의 방을 쓰고서 데스홈을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만났어요. 티리아 포탈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포탈을 티리아가 타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1대1 상황인데 무자비한 추격이 없다면 집니다. 무자비한 추격이 이렇게 돼도 져요. 트리키가. 자, 얼음충돌. 야, 기가 막힌 얼음충돌. 자, 이것도 위험했어요. 마르쿠스가. 이게 트리키가 만약에 단검을 조금 늦게 던졌다면, 야, 왔어요. 관차가 안티 먹고 궁극기를 쓰겠죠. 자,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멜시드가 정말 신나고 화면 어적 떨어지나요? 자, 기다립니다. 데스홈도 기다렸고 장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좀 빨리 쳐줘야 돼요. 자, 썼죠. 데스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데스홈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건 약간 무리를 한 게 아니라 어거지로 싸운 게 아닌가. 지금은 글쎄요,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파멸의 운석을 치더라도 멜시드의 체력이 많이 깎이기 전에 파멸의 운석을 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은 아쉬운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LT 가지고 있는 카온경찰팀에서 공격권을 갖게 되죠. 카드를 깔아도 DLT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카드를 깔겠죠. 카자드만 노려야죠. 카자드만! 이러면 굉장히 잘 막았죠. 디오드레드까지 총신까지 와버렸고 DL2도 지속이 거의 한 4초 5초이기 때문에 밤 타이밍이 되면은 체력 모두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센터나 위쪽을 가져가는 게 훨씬 안정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리키가 포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도 자, 재앙이에요? 썼죠. 자, 슬로우 걸렸어요. 스턴 넣어주고요. 자, 포탈. 야, 좋은데요? 좋은데 이거는 걸렸죠. 그렇죠. 라지 포탈. 멜시드는 추격의 제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턴으로 순간적인 이동 제어를 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궁극기를 키고 달려오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압박이에요. 자, 만났어요. 티리아랑 만났어요. 자, 화염운석 떨어지고 포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르쿠스가 이거는, 자, 티리아 시야가 있었는데도 마르쿠스가 다가오는 상황에 트리키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좀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 멜시드도 전사네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로망 쪽은 사실 급하지가 않아요. 로망 쪽은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급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급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뭔가 찾는다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급하게 가는 건지. 장판도 좋고 상대편이 궁극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듀잉이를 통해서 마술비드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진영에서 싸우자. 멜시드가 충분히 지금 상대편한테 강력하기 때문에 장판만 받쳐준다면 그림 예상되거든요. 지금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자, 트리키가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연계되는 건 없죠. 자, 사령의 방. 이게 트리키가 앞쪽에서 신경 써주고, 야, 전사. 뒤쪽에 들어오는 영웅들을 사령의 방으로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로망팀이 잘 간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크랜트 위쪽 그리고 센터 모두 가져가면서 안정적이게 고립까지 챙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분 타이밍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20분의 크립을 많이 챙긴다 못 챙긴다에 따라서
그 이후로 넘어가는 어떤 그 레벨 상황이라던가 템 상황에 있어서 조금 탄력을 받기 때문에 성적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이제 멜시드가 허무하게 몇 번이고 끊기고 있는데 약간 지금 템은 좋거든요. 템은 좋은데 아군들의 위치를 조금 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판이 많습니다. 멜시드가 먼저 그렇게 들어가서 다 맞아주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가토가차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맞아주는 건 사실 가토가차가 다 맞아주면 되거든요. 반대편 지금 트리키로 이용한 운영이 정말 잘 먹혀들고 있어요. 자, 오블리. 자, 이것도 화염문서 흡수해주면서 포탑 탑니다. 자, 오블리가 포탈을 탔기 때문에 약간 재정비를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고, 신성연합 쪽에 포탈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상대편 장판 궁극기에 무력하게 한타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방어적으로 라인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성장력을 더 올리고 있어요. 성장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4호 타이밍인데 불사건너 쪽 아래쪽에 있고 신성연합 쪽 위쪽입니다. 신성연합 쪽은 포탈이 많이 없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수비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있고, 반대편에 있는 불사건너 쪽은 지금 뭐 포탈도 어느 정도 되고 궁극기도 다 되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볼만 하거든요. 살짝 유혹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상대편 위치를 모른다면 마술 비둘기로 비춰서 멜시드라던가 뭐 이런 영웅들이 상대편 영웅들 하나 이렇게 근처에 어슬렁거리면서 트리키를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마술 비둘기로 상대편 진영 확인해주고 있는데 킬 차이 보시면 7킬 대 8킬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티리아도 지금 템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고, 이 다음 템이 이제 전사의 갈고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마르쿠스가 굉장히 좀 무력해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멸의 운석 하나만으로 마르쿠스를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초반 상황 같은 경우는 뭐 그 위에 가토가차 궁극기라던가 데스섬 같이 추가적인 장판을 깔게 되면 또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파멸운석 하나 가지고 그리고 티리아와 함께 잡아낼 수 있는 딜만 뽑아낸다면 티리아가 정말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가 있겠죠. 자, 25분 타이밍까지 일단 양팀 서로 어떤 운영적인 부분을 펼침에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났어요. 자, 만났어요. 하지만 가토가차가 이거는 자, 뒤쪽으로 올라가고 이 언덕으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카자드가 계속해서 카온경찰팀이 약간 불안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옵니다. 자, 세 번째 들어오는데 이걸 막힌다. 계속 막힌다. 경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파멸 운석을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파멸 운석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포탈 태우는데 주력을 합니다. 자, 멜시드도 템이 하나씩 지금 늘어나고 있고, 멀머던 같은 경우도 템이 적당히 나왔기 때문에 한타 상황에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가토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템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 뻗을 수 있고, 반대 상황에 이제 보시면 마르쿠스 템 좋네요. 마르쿠스도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티리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르쿠스가 그 뒤를 좀 버텨야 되거든요. 자, 멜시드도 성장 타이밍 가져주고 있고, 멜시드가 포탈이 없고 가토가차가 포탈이 없으니까 카온경찰팀에서는 그 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통해서 빈틈을 찾아내는 게
지금은 최선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멜시드를 잘못 노렸다가 뒤쪽에서 날라오는 장판들의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게다가 이제 뭐 사기 스킬인 뀨잉이까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르쿠스가 토르의 심판을 가지고서 어떤 그 큰 활약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마르쿠스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가토가차를 또 끊어준단 말이에요. 가토가차를 저렇게 어떤 그 솔로킬, 그니까 한 1인공을 쓰고서 전사를 시켜버리면 가토가차가 굉장히 할 게 없어집니다. 원래는 뭐 상대방 진입을 해서 넘어뜨리고 데미지를 넣고 궁극기를 쓰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만났어요. 물어주죠. 자, 일단은 사령의 방을 썼는데 가토가차 궁극기가, 자, 포타로 뒤쪽에 멀머던 포타로 자, 밤에는 속으로 일단 나즈 터뜨려버리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마르쿠스 드리아가 쳐야죠. 그렇죠. 토르의 심판 써주면서, 자, 마르쿠스 포타로 땄어요. 뒤쪽에 있는 드리끼 포타로 없는데 멜시드 앞에서는 무력하죠. 자, 게다가 이거 글쎄요, 가토가차가 왜 빼죠? 얼음 충돌을 안 만들면, 그렇죠, 성납파도로 썼기 때문에 자, 느려지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서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으로 봤을 때는 불사군단이 굉장히 좋은 진영에서 싸우는데 신성연합이 잘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추격인데 디스펠하고 자, 디스펠을 일단 안하고 상대편을 보내줍니다. 가토가차가 올라왔네요. 내려갑니다. 오블리가 빠졌다면 이 아래쪽 론드림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멜시드가 지금 잘 컸어요. 멜시드가 지금 잘 컸기 때문에 앞에서 맷집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자, DLT까지 써주면서 이거는 지켜보는 건데, 가토가차가 또 전사를 하게 되네요. 가토가차가 카자드한테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때가 오블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판단이 좋았어요. 지금 자, 궁극기 장판을 통해서 방금은 뭐 나즈를 잡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의 광범위 성격의 장판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다수의 영웅들을 잡아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블리도 지금 성장 좋아요. 달빛의 지혜와, 그리고 달빛의 지혜와 달빛의 심판까지 나왔으면 딜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타이밍쯤에 물론 뭐 달빛의 심판을 갔기 때문에 맷집, 그러니까 탱키한 거는 뭐 그나마 그렇게 높진 않아도 달빛의 심판까지 나왔다. 29분 30분 전에 이거는 수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물어주죠. 멜시드 궁 키고 버티면 됩니다. 아군 들어오거든요. 아군 들어옵니다. 자, 디스펠하면 고르곤이 누굴 칠까요? 자, 넘어뜨리고 성난파도까지 써주면